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이영훈이 반일 정족주의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가 없다. 그리고 강제징용이 없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위안부들 끌고 가지 않았고 자발적 매춘이었다. 보통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정신 상태가 저열하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민족에게 약간 열등의식을 심어주려는 책이었고 그게 일본에서 대히트를 쳤죠. 그 책이. 그리고 세종 과연 성군인가라는 곳에서 세종대왕을 무너뜨려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의 군주, 상징적 군주, 대한민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자학사관과 열등의식에 빠져들게 만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세종을 공격했습니다만 학문적으로는 그냥 오류 그 자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종대왕이 성역일 수는 없다. 그러나 세종대왕을 들여다보면 역사학자들이 지금껏 그렇게 공부해 왔듯이 정말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훈이 세종을 공격했던 내용들이 왜 하나같이 억지이고 거짓을 씨부리는 수준의 왜곡인가를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겠고 세종이 얼마나 애민 군주인가를 증명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세종의 노비 종모법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도대체 노비 종모법이라는 법이 뭔데 그런 법을 만들어서 도대체 조선을 노비 국가로 만들었냐? 자, 그러면 노비의 삶은 조선시대에 어떠했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신분제가 조금 더 오래 유지되고 갑오개혁 때 가서 신분제도가 철폐된 여러 가지 이유, 노비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자체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선란 나라의 성리학적 가치관에 굉장히 비난을 하고 그러합니다만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신분제도가 이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란 나라의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조선의 15, 16, 17세기 거의 3, 400년 동안에 어떤 군주도 어떤 위대한 학자도 어떤 시대를 앞서갔던 인물도 노비제를 폐지하자는 말은 못했습니다. 다만 노비제도가 18세기 실학자들에게 비판받기 시작합니다. 유형원 노비제도 비난합니다. 이익은 나라를 좀먹는 6가지 중에 노비제도가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러다가 갑신정변 때 급진개화파들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동학인들이 노비무서 소각하자는 주장을 해서 갑오개혁 때 노비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왜 노비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냐라고 비난하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시대에 속박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고려 조선시대의 역사적 인물 어느 누구도 그 시대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노비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지 못했지만 세종은 노비를 정말 사랑했고 노비 한 명 한 명을 하늘에서 난 사람이라고 아꼈다라는 건 제가 사료를 통해서 나중에 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이 노비 종모법을 실시해서 조선을 노비 국가로 만들었다는 게 왜 오류인지 조금 어렵겠지만 노비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건 우리 고조선이었죠. 고조선 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젠장. 고조선의 8조법 당군 할아버지부터 비난받아야 되네. 노비 제도의 유무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삼국시대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 노비가 많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단어는 싫어하지만 통일한 이후에는 채무 노비, 빚에 의한 노비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필기 들어가고 조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소유 규정입니다. 노비를 누가 소유하냐는 규정에 따라서 천자 수모법이라는 게 법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 정종 때인데 고려 정종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쓰지 않을게요. 천한 자식, 노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주인이 자식 노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여자 노비하고 여기 남자 노비랑 사랑을 했는데 자식이 태어나면 여자 노비의 주인이 자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신분 규정, 야 이런 친구들이 노비가 돼야 되라는 규정이 처음 발표된 건 원간석기 초반기에 충렬왕 때 일천즉천이 발표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이건 진짜 노비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입니다. 이게 충렬왕 때예요.
왜 노비 숫자가 늘어나죠? 당시 원감석기의 집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 입장에서는 아니 엄마건 아빠건 둘 중에 한 명만 노비면 자식은 노비이니 가난한 자유민 양민 남자를 데려다가 자신의 여자 노비와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자식이 생산이 되죠. 그럼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죠. 권문세족은 그 노비들을 가지고 대토지를 경영해야만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일천즉천법 때문에 노비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고려는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조선 딱 들어서고 나서 재정 확보에 혈안이 돼 있었던 태종 이방원. 보아하니 양민 남자를 데려다가 여자 노비랑 결혼시켜서 혹은 사랑하게 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을 노비로 만드는 권문세족들이 고려 말에 있었고 노비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양인 남자랑 여자 노비가 사랑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은 아빠의 신분을 따르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노비 종부법입니다. 이 법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태종 이방원은 국가 재정 확보가 중요했다고. 국가의 재정 확보가 되려면 자유민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특히 그 세금이라는 게 국가의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노비가 많아야 하등에 좋을 게 없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이 노비 종부법을 딱 시행을 했는데 이 법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 허점이 보이기도 하고 법이 악용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이 어떻게 악용이 되어 버리냐? 자, 여자 노비가 남자 노비 돌쇠랑 사랑을 해서 태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애 아빠, 태어날 애 아빠가 노비면 자식은 노비여야 되니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애 아빠가 양인, 자유미면 좋겠잖아.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 주인이었던 양반 대감마님에게 꼬리를 칩니다. 관계를 맺고 이 아이가 대감마님 아이입니다라고 천륜을 어기는 행동들을 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큰 죄는 반역죄와 강상죄라는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두 가지가 법으로 정해집니다. 이거 무조건 사형입니다. 반역죄는 뭔지 아시겠죠? 강상죄는요, 자식이 부모를 때린다거나 제자가 스승을 때린다거나 어린이가 노인을 때린다거나 역시 신하가 임금에게 해코지 그런 게 다 강상죄입니다. 천륜을 어기는 죄죠. 근데 조선에서 가장 큰 죄를 강상죄라고 했는데 강상죄가 노비 종부법 때문에 너무너무 성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종이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세종에게 노비 종부법을 폐지합시다. 애 엄마가 태어날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는 엄마는 아니. 그 태어날 아이 신분을 엄마 신분을 따르게 합시다라고 누가 세종에게 건의하냐면 세종 때 황희와 더불어 최고의 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맹사성, 허조 이런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들이 주장했던 게 바로 노비 종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은요, 어떤 법을 정할 때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거 좋겠네 하고 즉흥적으로 법을 결정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상년에서 하한년까지 풍융에 따라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면서 조세정책이죠. 그 연분구등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10년 동안에 18만여 명의 의견을 수렴했던 게 세종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내가 군주로 있으면서 뭔가 정치를 잘못하면 하늘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게 세종입니다. 세종께서는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신하들에게 묻고 또 묻고 믿을 만한 신하를 데려다가 그냥 어디 구석지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시 물어보고 혹여나 어떤 정책을 결정했어도 이건 내가 잘한 결정이냐라고 신하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게 세종이었는데 세종 입장에서는 이 천륜을 어기는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지만 자신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노비 종부법을 만들었는데 노비 종모로 가려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몇 년간 고민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노비 종모법을 시행합니다. 세종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세종이 노비 종모법을 시행해서 노비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 근거가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전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영우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세종이 노비 종모법을 시행해서 양인 남자와 여자 노비가 결혼했을 때 태어나는 자식은 노비로 만듦으로 인해서 노비 숫자가 극대화됨과 동시에 세종이 양천교혼, 양인과 천인 노비의 결혼을 장려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태종은요, 국가 재정에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양인 남자와 여자 노비를 막 결혼을 장려해서 그들이 자유민이 되면 좋지라고 막 이렇게 노비 정부법을 시행했지만 세종은 천륜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노비 종모를 시행하면서 애초에 양천 교혼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인과 천인이 애초에 결혼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되는 사례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되려면 아빠도 노비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가 됩니다. 왜? 세종은 양천 교혼을 완전히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왜 세종이 모든 비판을 다 뒤집어 써야 하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조 때 가서 잠깐 노비 정부법이 시행되기도 하다가 성종 때, 성종 역시 우리가 훌륭한 군주로 인식하고 있죠. 성종 때 우리 조선에 큰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죠. 그 경국대전에 다시 뭘로 가버리냐면 노비 신부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천하면 바로 천하다라고 일천즉천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선란 나라에서 노비 숫자가 늘어나려면 언제 늘겠습니까? 이때 느는 거죠. 아니, 세종은 노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천즉천로 가는 게 아니라 천륜을 어기지 말라고 노비 정모로 가되 애초에 양천교훈을 금해서 노비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늘지도 않았을 겁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부터 노비 숫자는 급증하죠. 왜 성종을 까지? 이게 문제잖아.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노비 숫자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요, 노비들 중에서도 재산을 갖는 외거 노비들이 많이 등장하고 농민들이 빈민층화되다 보니까 돈이 많은 남자 노비가 양인 여자와 사는 경우의 수가 오히려 조선 후기에 가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남자 돈 많은 노비가 여자 양인과 결혼해 사는데 일천즉천을 적용하면 자식이 노비가 되니 조선 후기에 영조가 다시 노비 정모법을 시행합니다. 여러분, 이 영조의 노비 정모법은요, 극찬을 받습니다. 영조가 노비 숫자를 줄였구나. 영조가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왜? 아빠가 노비여도 엄마가 양이면 자식은 양이 돼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비 정모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조의 노비 정모는요, 시험에도 진짜 잘 나와요. 영조의 노비 정모는 정말 좋은 법이다라고 박수 받는데 왜 세종의 똑같은 노비 정모법은 비난받죠? 여러분, 제가 세종이 노비 정모를 시행해서 노비수를 극대화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나쁜 군주가 아니라는 제 이 강의가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이왕에 이제 노비 신분 규정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노비 세습제, 아빠랑 엄마가 노비라고 해서 자식이 노비일 필요는 없다. 이 노비 세습제가 1866년 고종 때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비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건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갑오개혁이죠. 이건 다 고종 때라고 봐야죠. 얘는 1866년이었고 미쳤습니까? 86년이고 얘는 1894년 갑오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이 이영훈은 어디서 조금 들여다보니까 절대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노비 정모라는 게 있네. 그래서 당시 엄마가 노비면 노비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겠네라고 해가지고 이걸 확 휘몰아가가지고 세종이 노비를 양산시키고 조선을 노비국가로 만드는 장본인인데 그런 장본인 세종을 성군이라 칭하고 대한민국인들이 존경하고 있고 어찌 보면 악덕군주였고 우리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버린 군주 아니냐라고 하니까 역사를 모르는 왜 우파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우파 유튜버들 이걸 잡아다가 야 너희들 이거 모르고 있었지? 나만 먼저 알고 있지? 나 우쭐해도 되지라고 하면서 이걸 알리니 세종에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노비 정모법에 대한 파회는 됐습니까? 이건 팩트잖아요. 그리고 기록으로 사료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종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그리고 설령 이 세종의 법이 잘못됐다면 치더라도 잘못됐으면 바로 다음 왕들이 이렇게 가던지 오히려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세종과 똑같이 했던 용조는 박수 받잖아. 도대체 세종이 무슨 노비를 양산해요?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노해서 칠판 앞에서 세종이 노비를 양산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가장 후반기에 이 세종 역사 왜곡 대응하는 프로젝트 제일 마지막에 사료를 통해서 세종이 얼마나 백성 한 명 한 명을 사랑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또 지금 세종의 비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야, 그런데 또 세종은 부민고소 금지법 만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수령을 그것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를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